이번에는 SN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n-1번째 해가지고 n번째까지 더한 거다라고 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우리가 식으로 들여다보면은 SN은 여기 식이 왜 나오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첫 번째에서 공비를 몇 번? 한 번. 그래서 쭉 해가지고 얘는 몇 번? n-2번이에요. 여기 n 값일 때 n-1로 주니까 n-1 때는 한 번 줄어드는 걸로 생각해서 a 아래 n-2번. an은 n-1번이었죠.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sn이라는 값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얘네가 r씩 다 곱해지니까 r을 한번 곱해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식 전체에다가 r을 곱해주면 여기가 a의 r로 바뀌죠. 들어오시고 얘는 ar의 몇 제곱? 2제곱으로 바뀌어. 이게 쭉 계속 계산돼가지고 이 친구가 r 값이 하나 늘어나니까 지수가 하나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ar의 n-1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이 친구가 r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몇 제곱으로? ar의 n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뺐을 때 기준으로 식을 써보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다 날라가. 등비수열 기준으로 이 친구가 싹 다 날라가기에 SN에서 SN에 R 곱한 거를 빼버리면 A에서 이 친구를 빼버릴 거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묶어서 SN을 계산해 주게 되면 SN으로 묶었을 때 1-R 하고 나올 거고 이 친구는 A로 묶었을 때 1-R의 n제곱이 나오니까 우리가 합 자체를 일반항을 안 구해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일반항을 안 구해도 첫째 항이랑 공비만 나와 있으면 충분히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어떻게 쓸 거냐? 1-R분의 A로 묶어서 1-R제곱으로 R의 n제곱으로 써도 되고요. 얘를 분모 분자를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값 자체가 안 변하기에 부호를 바꿔주는 걸로 들어가도 똑같은 값으로 체크할 수 있어. 근데 둘 다 알면 좋은 게 언제 쓰냐면 보통 양수가 되는 걸 기준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을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이 친구는 1보다 클 때 쓰는 걸로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다.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물론 값 자체는 얘랑 다르진 않아. 경우에 따라서 조금 쓰는 내용이 조금 다르니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음을 인지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쓰는 게 조금 다를 거다라고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거다. 근데 요 NA는 왜 나오는 거냐면 공비가 1이면은 모든 항이 다 얼마예요? A밖에 안 나와요. 그게 N개라는 소리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랑 아닐 때로 나누는 거니까 조금 잘 보셔야 된다. 1일 때는 분모가 빵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체크해서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랑 1일 때를 가지고 조금 나눠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파트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뒤에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 친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등비수열은 아니죠. 식 하나만 써볼게. 첫째 항은 그 n번째 합에 1 넣은 거랑 똑같고요. 일반항 구하는 거 어떻게 했지? 여러분들? 합이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A1 그냥 A 이거요? 자, 우리가 보고 싶은 파트는 이제 일반항 구하기로 들어갈 거야. 위에서는 일반항을 가지고 아니면은 첫째 항이랑 공비를 가지고서 SN을 구하는 걸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게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를 배웠었어요. 그 파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모든 수열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아. 저번에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게 SN에서 못 빼기 n-1번째까지 합을 빼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식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의 합을 보고 일반항 구하기
들어갈 수 있는 파트가 될 거라 그 부분을 밑에 거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니까 저번에 했던 식을 한번 떠올려 볼게.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주어져 있으면 일반항 구하는 거 어떻게 했죠? 2a n 플러스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였고요. 만약에 sn이 중간에 다 있고 상수가 붙어도 a는 어때요? 똑같아요. 둘 다 n이 2부터 1대를 기점으로 보는 거였는데 얘를 설명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상수가 있는 거랑 아니 없는 거랑 있는 거의 차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 상수가 없을 때랑 있을 때의 차이점이 우리가 sn-sm-1 할 때는 무조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는 거였어. 1일 때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첫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냐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냐의 차이점을 상수가 없을 때는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뤘고 상수가 있을 때에는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을 이뤘죠라고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었다 라는 소리야. 그래서 저번에 외우자고 한번 했었죠. 외워줘를 둘 다 말했던 것 같아. 일반항은 똑같아. 근데 우리가 오늘 볼 파트는 등비수열이죠. 근데 자 관계를 조금 잘 알아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1차식이고 합은 2차식이야로 차수로 설명했던 것 같아. 여기에서는 차수를 논할 수 있나? 없어. 지수로 보는 거죠. 지수로 볼 때 자 밑을 관찰해. 밑을 관찰했을 때 밑이 공비면 여기에 들어가는 밑도 공비야. 공비가 안 바뀌어. 그 말은 지수의 밑이 변할 리가 없어로 들어가. 그럼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합을 봤을 때 지수 밑에 있는 친구가 R로 되어지면은 요것도 그대로 R로 똑같다는 거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공비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지만 일반항을 파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 요 식을 활용하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파트가 SN이 두 개로 주어져 있어. SN이 첫 번째 파트랑 두 번째 파트가 있을 건데 이건 조금 보고 할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A 곱하기 RN 에다가 빼기 A일 때랑 아닐 때랑 두 개 이렇게 들어가자. 요거일 때랑 일반적으로 B가 나올 때 두 개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 친구 두 개를 한번 써보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 첫 번째 A1 어떻게 구한다했죠? A1 등비수열의 일반항에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1 넣었을 때가 결국에는 첫 번째 파트였기 때문에 AR-A가 될 거고요. 얘는 첫 번째 항이 1 넣었을 때 기준으로 AR 플러스 B가 돼. 근데 일반항을 구하고자 하니까 S의 n-1도 구해보면 여기에 n자리 대신에 n-1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AR에 n-1승 빼기 A가 되고요. 얘는 A 곱하기 R에 n-1 플러스 B가 돼. 근데 실제로 계산으로 들어갔을 땐 일반항이 바뀔 리가 없어. 근데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보고 얘도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봤을 때 기준으로 둘 다 AN이 뭐가 나오냐면 A의 R의 n제곱에서 A의 R의 n-1제곱을 뺄 건데 이 친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둘 다 똑같아. 얘를 살짝 묶어주는 거야.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R의 n-1승에다가 뭘 곱한 거랑 똑같죠? 그냥 R만 곱한 거랑 똑같으니 내가 요 두 개로 묶어주면은 R의 n-1승에 R-1하고 나와. 둘 다 똑같죠.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 1 넣었을 때랑 여기에 1 넣었을 때랑 같냐? 그럼 같으면 처음부터 등비수를 이루는 거고
여기에 1 넣었을 때랑 여기 1 넣었을 때랑 다르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룰 거다 라고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2부터 하긴 하지만 1 넣었을 때 기준으로 1 넣으면은 여기가 1로 바뀌어. 그죠? A의 R-1인데 얘랑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비수를 이루는 거고. 그 대신에 여기에 똑같이 A의 R에 M-1에 R-1이 곱해져 있다고 해서 너네가 여기에 1을 넣을 때랑 여기를 넣을 때랑 같냐? 다르다는 소리죠.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요 상수가 부호가 반대일 때만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의 그 합을 보고서 등비수의 합을 보고서 일반항을 도출을 할 건데 그 일반항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룰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룰지는 요 뒤에 값에 따라서 바뀔 거다. 그래서 저 A의 R에 M-1승 플러스 B로 나와 있는 거에서 A가 마이너스 B랑 같으면 첫 번째부터 등비수를 이루는 거고요. 다르면 이제 두 번째부터 등비수를 이루는 느낌으로 다르게 가져가시면 될 거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등차수열에서 외웠던 것처럼 얘도 외우고 들어갈게. 되게 일반적으로 도출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외워서 뭐 손해를 볼 거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외우게 되면은 사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조금 빠르게 구할 수 있기에 어디를 조금 외워주는 게 좋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쓴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AN이 요거가 조금 많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플러스 B가 되든 마이너스 A가 되든 어차피 일반항 자체는 무조건 A하고 R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조금만 같이 외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요거까지 같이 외워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상수가 더해졌을 때 빵이나 또는 더해져서 빵이 안 되거나를 보고서 일반항을 판단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위에 나와 있는 파트 중에는 사실 요 등비수를 합공식을 제일 많이 쓸 거기에 너네가 얘까지 같이 외워주는 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넉넉히 줄게. 지금 외워서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을 조금만 외워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첫 번째를 외우면 두 번째는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둘 다 외우는 시간은 4분 정도 줄게. 밑에 것도 일반항 한번 외워보고 등비수열 합도 같이 외워주는 걸로 들어가보자. 그리고 잘못 눌렀네요. 자, 일반항을 주고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뭘 구하는 거냐면 S10 구하는 거야. S10을 한번 써보도록 하면 자 이번에는 R-1분의 1로 쓸게요. R-1분의 뭐였죠? A로 묶어서 R에 n제곱에서 빼는 건데 n값이 11 때를 보는 거고요. 10-1 이렇게 써주면 너네가 첫째 항이랑 공비만 따로 가져오자가 되는 거기에 이 친구를 보고 첫째 항과 공비를 파악하는 걸로 들어가야 돼. 첫째 항이 얼마예요? 8이요? 1 넣었을 때 공비는 얼마예요? 그게 좀 중요하거든. 공비는 자 첫째 항이래. 일반항이 A 곱하기 R의 M-1승이잖아. 그죠? 이 친구의 개수가 1일 때의 밑을 가져오는 거야. 그럼 얘는요? 아니죠. 2 곱하기 2의 2n승이니까 얘가 몇의 n승이랑 같아요? 4의 n승이니까 얘가 공비가 돼야 돼. 이것도 조금 관찰해서 들어가야 된다잉. 그럼 여기에 8 넣고 4를 넣는 거밖에 없기에 그 계산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죠? 3분의 8에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따로 계산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공비를 보고 파악은 해줄 건데 자 A2에서 A6으로 갈 때 공비를 몇 번 곱해요? 여러분들? 4번 곱하죠. 차이가 4개니까. 그러면 아래 4제곱이 얼마냐? 16분의 1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6분의 1을 곱해야지 32분의 1짜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등차 수열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돼. 등비 수열도 이 항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공비가 4번 곱해짐을 봐서 판단하는 파트가 될 거니 풀마 2분의 1인데 양수니까 2분의 1만 나올 거고요. 첫째 항은 그러면은 첫째 항에서 공비를 한 번 곱했을 때 2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첫째 항이 얼마? 1인 거죠. 그러면은 S5를 구하는 거니까 이번엔 뭘로 쓸 거냐? 얘는 공비가 1보다 컸으니까 R-1분의 1로 써주는 게 좀 더 좋고요. 얘는요 공비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따르게 써주자 한번. S의 5를 자 1-R분의 A로 묶어서 어떻게? 1-R의 N제곱인데 그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대입하는 걸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짜리고요. 1-2분의 1의 5제곱이고요. 1-2분의 1짜리니 요렇게 계산되는 거는 바로 해주셔야 돼, 얘들아. 계산되는 거는 아마 계산으로 충분히 들어가시면 될 건데 너네가 이거를 4의 10제곱을 하진 않을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놔둬주는 걸로 들어가시면 될 거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얘를 쓸지는 본인 판단. 근데 둘 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이너스를 곱한 걸로 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기 좋은 쪽으로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파트에서 두 개를 알려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으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합을 가지고 보는 파트가 될 건데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면 구해주시면 되는데 별표 하나만 칠게요. 그 저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 일부분 중에 하나인데 등차 수열일 때 내가 문제를 한번 줘볼게. 오늘 목이 되게 아프네요. (100, 300으로) 줘볼게. 요거 얼마였죠 여러분들? 600. 알걸. 600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구해줘야 되냐면 요거를 구하고 들어가는 파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항들을 뭔가 일정하게 나열해서 더했을 때 그것끼리 또 뭐였었냐면 900으로 들어가야죠. 500이잖아요 여기가. 왜 그랬죠? 일정한 수끼리 묶어서 개수를 묶어도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니까 플러스 200 되는 게 그 식으로 보여서 우리가 더해주는 거였었죠. 등비수열도 똑같아. 등비수열도 일정한 수를 묶어서 계산하면은 얘네끼리 관계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파트 중에 S에 N을 적용해도 똑같이 나와. 근데 SN을 적용 안 해도 등비수열로 들어가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음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일 때 기준으로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다섯 번째까지 더한 게 1인데 그러면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더한 건 얼마예요? 를 한번 봐봐. 첫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합이 3이야. 그러면 2요. 그럼 11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요. 이게 이제 4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얘네끼리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얼마? 2를 곱해서 얼마? 2를 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장부터 15번째까지 합은요 7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를 비교하면 똑같아 결국에.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서는 결국에는 SN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파트인데 SN 적용하면은 요게 중요해. 순간에 보이세요? 1만 R의 10제곱을 두 개 분리해가지고 인수분해 파트로 들어가서 R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어도 부분의 합 자체가 개수가 똑같으면은 그 부분끼리 등비수를 이룬다는 포인트가 조금 중요하기에 이거를 조금 잘 알고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합 자체가
저렇게 불규칙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 얘는 5개씩 묶어가지고 세트로 묶이는 건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따로따로 인수분해서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 내용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등비 수열을 합자체로 생각해도 괜찮다 라는 파트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고요. 등차 수열일 때는 공차가 더해짐을 조금 잘 인지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의 밑에 거에서는 꽤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비 수열을 구해가지고 보는 파트가 될 것 같은데 등비 수열에서 일반항을 보고 합을 구해주는 파트로 SN으로 적어주고 우리가 이 부등식을 n에 관한 부등식으로 바꿔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를 보고 한 번 더 판단해 줄게요, 여러분들. 자, 일반항 구하기 전에 첫째 항이랑 공비만 먼저 구하자. 첫째 항 얼마고 공비가 얼마예요? 1이고 공비가 2분의 1짜리요. SN 한번 적어보는 거라서 SN 뭐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그죠 2분의 1짜리고 그 다음에 1 곱하기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2배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역수로 바뀌어서 2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그럼 전개하면은 2 곱하기에 2분의 1에 여기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빼기로 바뀌어야 되고 그죠. 얘가 역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반항 등비 수열의 합 일반항 자체가 1.999보다 작을 때를 보고 싶으니까 2에서 1000분의 1 뺀 거거든. 그래서 부등식으로 만들어줘서 n값이 과연 몇보다 커야 되는지를 구하는 파트가 될 거다. 그러면은 2분의 1의 n-1승이 1000분의 1보다 작다로 바뀔 거예요. 부등호 반대로. 역수로 돌리면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가 1000보다 큰 숫자를 대입해서 보는 파트로 들어가시면 될 건데 1000보다 큰 2의 거듭제곱이 누구 있어요? 20제곱. 20제곱이 얼마? 1020. 4까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언제? 열이 될 때 1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오케이? 부등식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비교하는 파트가 될 것 같은데 그 친구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들어가준 파트가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보고서 들어가는 파트가 아마 29번이 될 것 같고 중간에 사이에 하나 껴있는 게 합의 활용으로 들어가는 파트. 많이 힘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지금 며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하긴 해야 되잖아. 이걸 미룰 수는 없으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요. 저도 미치겠네요 이게. 본가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의정부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좋지 않냐고요? 왜요? 좋긴 좋죠. 집밥 먹으니까. 집밥도 먹고 다 먹고 왔는데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근데 뭔가 좋긴 좋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해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집 가서 빨리 자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말이 안 돼요 오늘. 28번은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 일단은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해서 약간 그 저번에 나온 그 프랙탈 모형처럼 나올 수는 있어. 그건 지금 다른 내용이겠지만 지금은 조금 일반적으로 써주는 파트가 될 것 같으니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합시다. 탄소 배출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인다가 등비수열의 내용이고요. 그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800만 톤이고요. 2020년부터 202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은 600만 톤일 때 2023년의 탄소 배출량이 17년에 몇 배일 거냐 라고 지금 들어간 건데 우리가 한번 나열을 해서 써보는 걸로 할게요. 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값을 모르니까 처음 거를 뭐 A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매년이니까 연마다 일정 비율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그 줄어드는 비율을 공비라고 R로 설정하면은
다음 게 AR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는 몇 제곱? 2제곱. 그러면은 이 친구를 3개를 다 더해버리면 800만 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021년을 기준으로 21년, 22년도 보면은 AR이 몇 제곱으로 바뀌어요? 3제곱, 4제곱, 5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600만 톤. 그래서 요 식으로도 충분히 아까 말했던 걸 보여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위에 썼던 거 중에 개수를 일정하게 더한 거를 쭉 나열해 봤을 때 등비수를 이룬다. 그게 예식을 보고도 충분히 유추가 되는 게, 여러분들, 위에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정확히 공비 3개 차이고요. 여기도 3개 차이고, 여기도 3개 차이야. 그러면 R 세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에와 아래는 등비수열이야. 얘만큼 곱해진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곱해진 거냐? 4분의 3만큼. 그러면은 공비의 세제곱 자체가 4분의 3인 거죠. 뭐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지?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똑같은 개수를 묶었을 때 얘네 두 개끼리 등비수를 이룬다. 그럼 밑에도 등비수열인 거죠. 그럼 밑에 게 뭔지를 한번 봐봐, 얘들아. 2023년 AR이 몇 제곱? 6제곱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공비를 6번 곱한 거야. 근데 R 세제곱이 뭐였냐면 이 친구와 얘와의 관계성의 등비수를 이루기에 공비가 결국 의미하는 게 얘가 공비겠죠. R 세제곱이 4분의 3. 그럼 몇 배? 16분의 9배인 게 이 친구의 제곱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향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4분의 3 곱하면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대로 4분의 3 또 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에서부터는 2번인 거죠. 2번. 그렇게 들어가시면 공비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마 S3하고 S6을 구했을 거야. 해설에서는. 그렇게 안 구해도 충분히 한글 사이의 관계성을 가지고 공비를 파악할 수 있음을 같이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한 번, 2번 곱해지는 걸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라는 소리가 될 거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여기 파트에서는 그래도 S3하고 S6을 가지고 풀어준 파트가 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같이 확인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조금 더 좋은 내용이기에 얘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죠? 물론 얘랑 거기 있는 말은 틀린 건 아닌데 등비수열을 일정한 숫자로 더했을 때 계속 등비수를 이룬다는 것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뒤에 나와 있는 파트에서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SN을 보고 AN 구하기가 될 건데 요게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아까 일반항 어떻게 썼냐면 SN이 요거 하나만 쓸게. A에 R의 N승 플러스 B였을 때 뭐 A1으로 구하는 건 당연히 1만 넣을 거니까 그냥 1 넣어서 찾으면 되는 건 맞고 일반항을 조금 더 외우는 게 중요하게 일반항이 뭐냐면 A로 묶어서 지수 하나 줄고 R-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외워주자가 되면 일반항 구하는 게 겁나 쉬워지죠. 첫 번째 너네가 이 첫 번째 항 구하는 건 얼마가 돼야 돼? 얘들아? 여기 식에다가 n값이 얼마? 1 넣었을 때가 진짜 일반항이다. 14시에요. 이 친구를 가지고 자 일반항을 구해보는 걸로 들어갈 거야. 일반항. 얘를 분해를 해주면 좋은데 A가 나와 있다면 A를 쓰시면 돼요. 나와 있죠 여러분들. 4 곱하기 4n이니까 A가 얼마야? 4야. 그래서 A 곱하기 R의 n-1승에 R-1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실제로 구하면은 3 곱하기 4의 n승이 나오겠죠를
한번 정석으로는 풀어줄게. 그래도 자 4 곱하기를 쓰자. 아니다. 요거로 쓸게. 다시 미안해. 4n 플러스 1로 쓸게. Sn-를 어떻게 보죠? Sn-를 지수가 하나 빠져. 4의 몇 제곱? n제곱으로 바뀌죠. 마투야. 그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의미하는 게 아까 썼던 걸로 들어갈게. 4 곱하기 4n승이잖아. 얘랑 얘 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왼쪽은 a이 나오는 게 맞고 4개짜리에서 한 개만 뺄 거잖아. 3개가 남죠? 라고 쓰면 위에랑 똑같아 결국에. 그래서 방법을 저번에도 등차수열에서 말했던 것처럼 SN에서 SN-을 빼는 걸 구해도 되고 식을 봤을 때 A를 가지고만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었으니 그 방법으로도 알아서 괜찮다 소리입니다. 특히나 얘는 뭐까지 붙여줘야 되냐? N이 2부터 A4는 그럼 4를 넣는 걸로 바뀌겠죠? 3 곱하기에 4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죠. 이런 거 구해야겠다. 256이니까 768에서 얘 더하는 거네요. 782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죠? 이번에서는 한번 A, B를 파악하는 걸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A, B 한번 해볼까? A가 얼마예요? 요 A, B를 라지 A, B를 구한다고 하면은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있긴 한데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 1이고요. 그죠? R 값은 5예요만 보고 여기다 넣어보자는 거지. 결국에 AN이 뭐죠? 5에 n-1에 R 값이 5니까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될 때? 100 될 때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 A의 1은 얼마야? S1이랑 같아.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4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했던 게 상수가 A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잖아. 실제로 너네가 여기 1 넣어봐. 얼마죠? 4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SN으로 써져 있는 부분이 1 곱하기 5의 n승 마이너스 1인데 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부호가 반대니까 첫 장부터 등비수를 이룰 거다. 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일반항으로 쓰시면 돼. 원래는 2부터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요 상수가 부호가 반대니까 첫 장부터 등비수를 이룰 거다. 라는 거지. 그래서 n번째, k번째일 때 100인 거를 구하려면은 물론 얘가 100일 때를 비교해서 풀면 되니까 방정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소리겠죠. 몇 제곱? 5의 제곱이니까 n값이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충분히 가능할 거다 소리입니다. 근데 본인이 여기 외우는 게 정말 싫어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써줘야 돼. SN에서 SN-을 빼기가 거의 일반적으로 등차, 등비, 시그마 다 나올 거야. 뒷파트에서 한번 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조금 잘 알고 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얘는 진짜 잘 알아놔야 돼요. N은 2부터 S 0 없으니까 여기까지 같이 일반적으로 묶어서 외워주시면 될 거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도 너네가 공식을 외우고 들어가. 생각보다 공식 기반밖에 없죠. 생각보다. 그래서 일반항의 그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외워보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일반항을 본인이 안 외워서 쓰고 싶다 하면은 다 무조건 풀어야 돼. 그거는 조금 미리 말해줄게. 얘를 안 외우면은 AN이 요거다를 물론 외우면 조금 더 좋은 내용이지만 외우는 것도 잘 돼야 되고 일반항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된다 라는 건 미리 말을 해둘게.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조금 잘 익혀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은 있나요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뭔가 조금 애매하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 활용해서 이건 말해줬죠 여러분. 16분의 9가 이게 뭐냐면 연별로 공비가 한 번씩 추가돼서
한 번씩 추가링도 맞거든.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다음 3년씩 하면 몇 번 곱해져요? 3번 곱해져요, 공비가. 여기에서도 몇 번 곱해져? 3번 곱해져. 여기에서도 3번 곱해져. 이기 때문에 합 자체가 등비수열이 이루다. 똑같은 개수를 묶었을 때. 그래서 A에서 AR 세제곱으로 가는데 너가 공비를 3번 곱한 거잖아. 근데 그게 800에서 600으로 가려면 4분의 3을 곱한 거죠. 그래서 공비가 3번 곱해지면 4분의 3 곱해지더라.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너가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요 6번을 곱하면은 첫 번째 거에서 몇 배가 될 거냐? 그러면 2번 내려왔다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R을 총 6번 곱했다라고 봐도 되는데 R 세제곱을 2번 곱한 거니까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로 가도 6배 6번 여기에서 열로 가도 6번 여기에서 열로 가도 6번인 거죠. 그 다음은 9번이니까 세제곱으로 될 거다. 라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